네, 캐보자입니다. 2020년 ACL 아챔 결승전에서 울산이 페르세폴리스를 꺾고 그 아시아 최정상에 올랐습니다. 진짜 정말 간만에 좋은 소식이죠. 진짜 K리그의 저력을 보여줬던 이번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솔직히 진짜 뭐 전북이랑 서울은 떨어지긴 했었지만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지만 수원이 생각보다 이제 막강한 저력을 보여주면서 이 찐득찐득한 집념을 보여주면서 이제 8강까지 올라갔고 울산은 뭐 우승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만하면 뭐 K리그의 저력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그 대회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물론 이게 카타르에서 열렸다는 게 조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카타르에 모여서 우리나라 이제 관중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한 채로 진행됐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너무 오늘 좀 기분 좋게 그 우승 소식을 라이브로 다 시청하고 시상식도 보고 나서 너무 이제 기분 좋아가지고 사실은 좀 뭐 할 얘기도 많고 아무튼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 뿌듯하기도 감동적이기도 하고 뭐 여러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뭐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울산은 좀 그 만년 준우승이라는 어떤 그 꼬리표를 사실 떼기가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K리그 그 리그도 그렇고 뭐 FA컵도 그렇고 사실 준우승 되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FA컵도 준우승 전북한테 밀려서 준우승했고 패배해서 그리고 K리그도 리그도 준우승했고 아쉽게도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 조금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준산이다, 뭐 준우승 울산 이렇게 줄여가지고 준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항상 이제 그 단어를 듣고 이제 볼 때마다 좀 아쉬웠거든요. 그 아쉬웠다는 게 실제로 그 울산 선수 되게 열심히 뛰고 그 땀과 노력이 있긴 한데 그렇게 이제 평가되는 부분도 좀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진짜 하나는 뭔가 좀 우승을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성적 실적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산이라는 표현은 전 사실 이제 쓰려고는 하진 않았어요. 이제 뭐 하여튼 이제 준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굳어진 것 같은데 다행히도 이번에 그 꼬리표를 떼고 김도훈 감독이 이제 뭐 올해까지 해서 뭐 마지막이라고는 하는데 계약이 그래도 우승 하나는 해놓고 가네요. 뭐 계약 연장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한을 풀고 이제 아시아 최정상에 또 찍었습니다. 사실 이게 아챔이라는 게 진짜 그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클럽 팀들이 모여서 최고의 팀을 가리는 클럽 팀을 가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K리그보다도 더 범위도 크고 이런 이제 리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옛날의 아챔 그 아챔에 비해서 최근 아챔은 이제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다른 이제 중동 팀들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좋은 선수들도 영입하고 팀을 이제 같이 많이 디벨롭 시켜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봤을 때 좀 좋은 이제 그 K리그 팀 우승했다는 거는 이제 좋은 신호라고 저는 또 봐요. 물론 4년 전에 그 전북이 또 막강한 화력을 필두로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긴 했지만 그 이후에 뭔가 좀 K리그 팀들이 아챔에서 아시아 시장에서 그 마켓에서 좀 떨어지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중국 그 팀들의 부상도 있었고, 근데 울산이 거의 더블 스쿼드를 또 구축해서 잘 이제 달성을 해서 그 부분도 좀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K리그 팬으로서. 뭐 선발 라인업은 뭐 거의 사실 ACL판 제가 뭐 베스트 11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4백으로 이제 박주호, 불투이스, 김기, 김태환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윤빛가람이랑 원두재가 투블란치 형태로 나오고요. 김인성, 신진우, 이청용 그리고 주니어가 원톱으로 나오는 형태입니다. 물론 그 김도훈 감독은 그 좀 빠른 교체 가져가긴 하는데 이번에는 후반 들어가자마자 교체하는 건 아니었고 후반 한 20분 정도쯤 넘어가서 이제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근호랑 비욘 존슨이 먼저 들어갔죠. 아니죠. 그 참 이근호랑 그
홍철이 먼저 들어갔죠. 그래서 박주호랑 이제 김인성 먼저 교체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체들이 이어나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울산은 교체를 참 잘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5명 모두 전체 다 교체를 하는데 김도훈 감독 자체가 그 교체 타이밍이 굉장히 빠르고 항상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하고, 그리고 이번 이제 그 아챔 같은 경우에는 5명까지 교체가 가능하잖아요. 코로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 사실 이제 이 지난 제가 경기에서도 말을 몇 번 했었는데 이렇게 울산처럼 더블 스쿼드가 된 그 팀에게는 굉장히 유리하죠. 왜냐하면 교체 자체가 굉장히 목적 있는 교체가 되고, 교체했는데 선수가 그 뭔가 단순히 이제 체력 떨어져서 이제 교체한 게 아니라 교체했는데도 선수가 굉장히 이제 그 스탯이 높은 선수가 출전을 하니까 상대 팀으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로테이션 잘 돌리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렇게 더블 스쿼드에 있었던 부분이 또 있고, 이렇게 5명까지 교체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그 MVP란다 그 페어플레이상도 받았잖아요. 그 ACL에서 그만큼 이제 옐로 카드도 없고 선수들 로테이션도 잘 돌리고, 김동원 감독이 전반에 사실 옐로 카드 받고 이러면은 가급적이면 빼는 경우가 많거든요. 교체로 빼는 경우가 많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선수들을 잘 운용한 부분 중에 하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살펴볼게요. 점유율 높게 가져갔지만 근데 불안한 수비 빌드업은 여전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확실히 페르세폴리스가 좀 전력차가 느껴졌던 경기라고 생각했던 게 그만큼 공격이나 이런 부분들 능력치가 좋다는 생각을 못 받았어요. 오히려 J리그 팀들이 좀 더 전방 압박을 많이 가져가면서 그 울산의 수비의 균열을 주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많이 보였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은 지금 그 페르세폴리스 이란 팀에는 보이지 않았다. 처음부터 템백으로 내려서서 그 수비를 강하게 지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지난 경기 그 이후의 리뷰에도 말씀 좀 드렸듯이 아마 그러니까 페르세폴리스의 주축 멤버들이 뭐 이적하고 떠나고 그리고 이제 좀 이탈한 부분도 같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수비 안정화를 좀 가져간 다음에 후역습한 형태로 경기를 운영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 울산에 기회가 많이 가서 특히 이제 윤빛가람이랑 이제 좌측에 김인성 그리고 주니오 그 연결을 해가지고 그 슈팅도 날리고, 그게 아깝게도 그게 이제 그 골포스트를 맞고 나가긴 했지만 그 부분이 조금 더 아쉬웠고, 그리고 중거리 슈팅도 윤빛가람이 한 2차례 정도 날렸죠. 그 프리킥이랑 해가지고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윤빛가람 같은 경우에는 그 수비 가담도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밑에까지도 더 내려와가지고 수비를 이제 가담해주는 형태로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반 막판에 이제 끝나기 전쯤에 박주호가 이 셀프 볼 컨트롤 미스로 실점을 한 장면이 있었죠. 그때 진짜 너무 아쉬웠는데, 울산 현대 같은 경우에는 4-2-3-1 포메이션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격 시에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죠. 이제는 그 양쪽의 풀백이 이제 기본적으로 오버래핑을 하고 올라간 형태로 그 플레이를 해요. 근데 이제 박주호가 이쪽 볼 컨트롤을 그 중앙으로 살짝 해 오면서 하다가 한 번 툭 치고 두 번째 할 때 볼이 너무 길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다 사실 실수한 거예요. 그걸 이제 이란 팀이 상대 팀의 이제 그 공격수를 뺏어 가지고 2대2 상황이 됐죠. 이렇게 2대2 상황이 됐는데 툭툭 치다가 슈팅을 했고 살짝 굴절돼 가지고 이제 조소혁 골키퍼 제일 잘 먹히는 조소혁 골키퍼 오른쪽 골키퍼로 봤을 때 오른쪽 사이드 존 그쪽 구석으로 꽂혀가지고 실점을 했습니다. 네, 이 장면이 사실 너무 아쉬웠죠. 그러니까 박주호 선수가 그 빌드업, 이 수비 빌드업 상황에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항상 미스가 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몇 번 제가 보긴 했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수비 빌드업이 좀 아쉽다. 빌드업을 못 하는데 왜 자꾸 빌드업 하려고 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꾸 끌지 말고 그냥
전방으로 패스를 해주던지 전방 안전지역으로 패스를 해주던지 하는 좀 상황들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경기 때는 사실은 이제 빌드업 왜 자꾸 집착하냐 이런 느낌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뭐 조금 뭐 빌드업을 못하는 거지 뭐 그게 무슨 빌드업에 집착하는 거냐 뭐 이렇게 의견 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사람들마다 보기에 따라 다르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저는 이 울산 경기를 이제 이 K리그 쭉 봐왔고 보다 보면은 사실 패스를 빨리 해도 되는 상황이면 그냥 빨리 해도 되거든요. 근데 박주호는 거기서 이제 툭툭 2번 쳤단 말이죠.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빨리 패스를 한 번에 줬어도 됐었는데 그걸 자꾸 이제 본인이 이제 드리블하고 이제 가져가려다 보니까 거기서 실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자꾸 이제 빌드업을 하려고 뭔가 자꾸 노력을 하는데 그만큼 실력이 안 되니까 뭐 실력이 안 된다기보다는 거기서 이제 실수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였고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사실 이제 박주호가 좀 심리적으로 불안해할까봐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좀 이겨낸 것 같고. 그리고 K리그 이 진짜 이번 경기를 갈랐던 주요 이제 성패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VAR과 심판인데 확실히 이제 K리그에서는 VAR을 이제 도입을 리그에 해가지고 상용화가 많이 됐죠. 그래서 선수들도 많이 익숙해졌고 각 팀에서도 이거를 확인하고 VAR을 이제 의식하고 이제 뭔가 플레이를 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20년 K리그 막판에 왔을 때는 거의 수비 진영에서 그러니까 페널티 지형에서 위험한 장면을 연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이제 학습을 하고 훈련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리고 VAR 존에서 어떻게 내가 하면 이걸 얻어낼 수 있을 건지를 잘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윤빛가람이 PK를 얻어내는 장면 보면은 사실 얻어냈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위치 자체는 여기였거든요. 위치 자체는 페르세폴리스 상대편 이쪽 측면이었고 수비가 이제 포백 수비가 다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이때 이제 윤빛가람이 이쪽에서 있었고 볼을 이렇게 넘겨서 이제 크로스에서 받았는데 받고 나서 이렇게 돌려고 했단 말이죠. 돌려고 했고 윤빛가람이 오른발을 딱 뻗으면서 볼 소유를 하려고 했고 그때 이제 상대 수비수가 발을 걷어찼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넘어졌어요. 사실 처음에 주심은 PK를 안 불었는데 PK 보고 VAR 보고 나서는 이제 발 걷어찼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된 거죠. 근데 이 장면 만약에 이제 윤빛가람이 따로 발을 뻗거나 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더라면은 이거는 아마 PK는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 이제 PK가 아니라고 그냥 일어나라고 심판이 그러니까 윤빛가람 엄청 막 아쉬워하면서 이게 무슨 이러면서 막 구르던데 당연히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청용도 한번 가서 어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판이 다시 보고 이제 그렇게 했던 부분들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익숙하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아는 거고 본인 선수들 본인들도 어차피 VAR 돌려보면 사실은 위험 지역이니까 이제 뭐 보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학습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니어가 골키퍼한테 한번 막혔지만 다시 차넣어서 득점을 해서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후반에 페르세폴리스가 좀 공세적으로 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았고 또 여기서도 이제 VAR 페널티킥 2번이나 나오는 게 참 재밌었는데 주니오 앞에서 이제 상대 수비가 페널티 지역에서 이제 마치 진짜 저요하고 손들듯이 하면서 이제 볼을 터치를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VAR 요것도 이제 싹 걸려서 PK 불었고 그다음에 주니어가 깔끔하게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여기서는 VAR을 사용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경험이 부족한가? 좀 얍삽이들이 보통 사실 이란이나 이 중동 축구 좀 얍삽하잖아요. 얍삽하다는 느낌이 뭔가 좀 뭐라 해야 될까? 침대 축구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막 반칙 한 듯 아닌 듯 하면서 굉장히 신체를 접촉할 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사실 예전에는
그 이렇게 리플레이하면서 나오긴 했는데 심판이 판정이 번복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못 잡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VAR로 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면 위험 지역에서는 다 걸리거든요. 잔머리 굴리다 싹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아침에 도입된 게 너무 통쾌한 게 이런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페르세폴리스가 뭐 딱히 침대 축구라든가 뭐 이런 거를 보인 적은 없었고, 그래서 이제 K리그 팀들은 VAR에 이렇게 익숙해져가지고 그래도 이제 좋은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잘 이 상황을 이겨 나간 것 같아요. 활용도 잘한 것 같고. 그래서 그 VAR로만 이제 PK 두 골 획득해가지고 넣은 부분 되게 재밌었고, 확실히 이제 두 골 얻어맞고 나니까 페르세폴리스도 공격을 빈도를 높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도 VAR을 얻고 싶었는지 막 페널티 존에서 막 잔머리도 굴려보고 했는데 주심이 단호히 이제 아니라고 했고, 막판에 조금 무서웠던 거는 이게 완전 진짜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쫄렸던 건 김기가 그 상대 선수를 이렇게 뭐 살짝 거는 것 같은 장면이 보였는데 페널티 존에서, 그래서 철렁을 했는데 심지어 이제 그 주심이 VAR을 보러 가기도 하더라고요. 갔는데 아니다, 이거는 그렇게까지 뭐 그 결정적인 장면은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해가지고 이거 아닌 걸로 됐고요. 와, 오늘 주심은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존경하면서 좀 그 보는 그 K리그 유튜버 중에 루티니스트라는 그 선생님이 계신데 저는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이제 이 축구에 대한 조예도 깊으시고 해가지고 알베르토 닮았다고 해가지고 오늘 라이브 하셨거든요. 네, 알베르토 닮아가지고 보니까 진짜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호감형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주심 오늘 좀 마음에 들었다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진짜 그 뭐 준산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뭐 울산 뭐 김도훈 감독 뭐 퇴진하라 뭐 이런 욕도 되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 K리그 오래 하면서 울산은 그 마음고생도 많았고 했을 텐데 정말 고생했고 축하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출전했던 선발 라인업 선수들 뭐 간단하게 한 줄씩만 뭐 평하자면, 주니어 오늘 끝나고 울던데 조금 짠했고요. 그 7골 최다골로 기록이 됐는데 득점하면 다른 선수가 탔더라고요. 이게 뭐 경기수 차이로 뭐 있다고는 하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김인성은 좋은 찬스가 한 번 또 있었어요. 근데 득점이 실패했고, 스프린트 킹, K리그의 스프린트 킹, 잘 달렸고 활동량 기반으로 또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이청용은 진짜 축구 도사답게 어떻게 보면은 울산의 공격 퀄리티를 한 차원 높여줬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오늘도 청룡턴 보여줬죠. 신진호는 공수 오가면서 정말 좋은 활약들 많이 보여줬고요. 정말 울산의 살림꾼이자 좋은 주장이라고 보여지고, 은빛가람 진짜 이번 그 아침 때 패스랑 슈팅 마스터, 와, 그 멋있는 골도 몇 골 넣었죠. 그리고 ACL 이제 MVP로도 선정됐고요. 오늘도 활약 굉장히 대단했고, 원두재는 이제 수비 지역을 쓸어주면서 이제 공격도 든든하게 이끌어주는 이런 볼란치가 잘 없는데 이제 기대가 됩니다. 좀 더 잘 성장하면은 조금 이제 더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날카로운 그 공격 상황에서 날카로운 어떤 뿌려주기 스루 패스만 조금 더 탑재하면 좀 더 유럽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불투이스는 진짜 울산의 벽. 아까 그 오늘 경기에서 공중볼 2대1로 헤딩 맞짱 까는데도 밀리질 않더라고요. 정말 멋있는 그 우리 호주 형이고, 그리고 김기는 그 중요한 순간 결정적 실수를 좀 많이 하는데 오늘 안 했어요. 네, 우승의 기쁨을 좀 누리시면 좋겠고, 김태한 뭐 치타 오른쪽 측면 공격수 이면서 그 수비수면서 풀백이면서 이제 공격까지도 가담해준 진짜 미들맨. 오른쪽은 김태현이 있어서 진짜 든든한 것 같아요. 박주호 선수 실수하긴 했지만 든든한 맏형. 슈팅 파워 좋은 걸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조수혁 선수는 진짜 이렇게까지 잘해줄지는 정말 몰랐어요. 정말 불안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솔직히, 근데 정말 잘 그 버텨줬고, 조현우 없는 상황에서 정말 내년 시즌 주전 경쟁에서도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조현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그 챔피언스 리그 경기 또 보면은 정말 9승 1무로 우승을 했죠. 완벽한 우승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이 1무는 사실은 그 2월에 있었던 FC 도쿄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카타르에 와서는 한 번도 지거나 그 무승부 한 적이 없고 전승이고 다 멀티골 기록을 했습니다. 막강한 화력으로 그 우승을 했다. 이게 정말 완벽한 우승이 아닌가. 페어플레이도 받았죠. 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은 좀 내용이 길어지는데 네. 할 얘기들이 참 많았어요. 네. 올해 소감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 좀 짓자면 정말 어 일단은 마무리 자체를 이제 그 ACL 아챔이 이제 K리그 팀이 우승한 거가 저는 가장 이제 좀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은 K리그 보면 매해 K리그 보고 하면서도 아픈 손가락이 뭐였냐면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였거든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우리가 그래도 짱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전북 우승할 때도 굉장히 좋았고, 근데 그 이후로는 좋은 모습이 잘 안 보여가지고 아챔에서 성적들이 안 좋아서 좀 아쉬웠는데 올해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든든히 잘 버텨주고 좋은 성적을 거두어 주신 이제 울산 그리고 사실 수원한테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K리그 팬으로서 네. 뭐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전북 이제 특히 이제 전북이랑 울산 붙을 때 그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북 팬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울산은 왜 이렇게 좀 까냐 이런 느낌으로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은 뭐 어떤 팀 뭐 제가 전북 팬은 아니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K리그 경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같이 이제 붙어도 뭔가 냉정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긴 팀 왜 이겼는지 그리고 진 팀 왜 졌는지 저는 이런 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걸 알아내야 그런 형태로 리뷰를 해야 다음에 이제 경기를 할 때 뭐 팀들이 보완하면 좋을 부분들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 좋잖아요. 이긴 팀은 이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긴 팀도 사실 뭐 단점이 있을 거고 진 팀도 장점이 있지만 뭔가 아쉽기 때문에 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 정확하게 이제 냉철하게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부분들 남겼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어떤 팀의 팬이라기보다는 저는 K리그를 항상 응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K리그의 저변이 좀 그 확대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K리그를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안 그래도 정말 K리그를 보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네. 보통 축구 좋아하신다고 하면은 다들 이제 EPL이나 당연히 이제 뭐 라리가나 뭐 분데스리가 이렇게 정도 보시지 그런 네, 자국 리그, K리그를 잘 안 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 10년 넘게 K리그 팬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다양한 분들과 같이 의견 나누고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올해 정말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이제 뭘로 뭐 얘기를 좀 이제 이어나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K리그 개막 전까지 뭐 일단 클럽 그 월드컵이 아마 그래도 있을 거고요. 울산이 우승을 했으니까 아침 우승했으니까 클럽 월드컵 나갈 것 같고 그거 이제 리뷰를 이제 나중에 또 해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 세계 최정상 클럽들이 또 이제 참여할 건데 기대가 됩니다. 예. 그리고 뭐 각 다른 팀들 리뷰 좀 해보고 그리고 우리 국대 우리 이제 한국 선수들 나오는 외국 리그 팀 경기 뭐 손흥민 경기라든지 이런 것도 리뷰를 해볼까 생각은 하는데 아직은 조금 늦은 시간에 경기가 진행돼서 제가 조금 걱정이 돼요. 그렇습니다. 네. 여튼 정말 재밌게 경기 봤고 정말 감동적이었고 네. 정말 기분 좋게 일요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